안녕하세요. 오랑주리 주래민입니다. 저희는 정원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정원 회사고요. 인천공항 터미널 2에 있는 식재 일부 설계 그리고 감리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니스프리나 아니면은 오피스들 정원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일을 했었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내 정원, 실내 식물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정원에서 주로 많이 적용하는 식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아레카야자는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 1위를 차지를 해서 실내 조경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공중 습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습도 조절에도 좋은 식물이라고 보실 수 있고, 야자 종류들은 되도록이면 해가 잘 드는 창가 근처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조도를 밝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또 비슷하게 밝은 빛을 필요로 하는 식물들이 이런 고무나무 종류들, 고무나무들도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광량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완전히 구석은 아니지만 창가에서 좀 멀어져도 밝은 실내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드라세나 종류들이나 대엽 홍콩 같은 나무들, 홍콩, 셰프렐라 종류들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실내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조금 어두운데, 그렇다고 아주 깜깜한 곳은 아닌데 그런데 적용하실 수 있는 식물들이 콩고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몬스테라 같은 식물들 적용해 주시면 되고, 가장 빛이 조금 안 드는 곳에서 그래도 적용 범위가 넓은 식물은 스파티필름이나 아니면은 스킨답서스 같은 식물들을 적용해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로 크는 종류들은 대부분 밝은 빛, 그 다음에 이런 초화 같은 것들은 그래도 조금 어두운 실내에서 적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실내에서도 많이 적용하는 식물들이 이런 올리브 나무나 아니면은 호주 식물들, 유칼립투스 종류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런 식물들은 굉장히 아주 밝은 광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내에 적용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남쪽 창가거나 식물의 광을 충분히 받는 곳에서 키우신다고 하면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식물들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열대 식물들이 대부분이고, 조금 반음지 식물들이나 아니면 양지 식물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식물들이 섞여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식물들이 같이 한 곳에 만약에 식재가 되어 있다면 제일 좋은 거는 관수 시설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 하시면은 물조리개나 화장실이나 이제 배관이 있는 곳에서 호수를 끌어다가 주실 수 있는 방법인데, 하나하나 관수를 해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샤워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물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수분이 공급이 될 수 있고요. 공중 습도가 굉장히 건조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호수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주시면 잎도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거나 호흡작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병충해들, 특히 벌레들이 깨끗이 씻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샤워를 해주신다면 소량의 물들이 흙에 이제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상하셔서 물 주는 조절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면에 만약에 뭔가 있거나 행인 같은 경우들은 보통 흙에 심겨져 있기보다는 가벼운 토양에 심겨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샤워를 통해서 관수를 해주고 부족한 공중 습도를 채워주시면 효과적으로 물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 주는 것만으로도 식물들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수를 하는 적당한 시간은 아침 시간에 해주시면은 빨리 따뜻한 공기에 의해서 증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은 온도가 떨어질 염려가 되는 시간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으로 인해서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는 또 잎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제외를 한다고 하면 해가 뜨고 나서 조금 온도가 올라가는 직전에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한낮을 피해서 관수를 해주시면 그게 적당한 타이밍이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관수 이후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많이 키우시는 아레카 야자하고
떡갈 고무나무인데요. 겉에 흙을 한번 봐주시고 겉에 흙이 젖어 있거나 말라 있다고 해도 한번 손가락을 찔러주거나 아니면은 나무 막대기 같은 거 화분에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물이 좀 말라 있었을 때 충분히 물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물이 빠지지 않는 화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저면관수용 화분들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같은 사이즈의 식물이나 화분이라고 해도 물 주는 양을 조금 적게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 겉흙은 굉장히 까매 있긴 하지만 뿌리가 많이 차 있고 돌아 있는 상태, 화분의 사이즈에 비해서 식물의 사이즈가 크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물이 굉장히 금방 마르기도 하고 건조가 심하기 때문에 한 3, 4일에 한 번씩은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화분 사이즈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물의 양을 주는지가 굉장히 애매한 척도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만약에 체크가 가능하다고 하면 물을 천천히 샤워기나 아니면은 물량이 적은 양으로 물주기가 가늘게 오는 걸 전제로 해서 천천히 고르게 줬을 때 밑에 배수구멍으로 물이 빠지는 순간까지 주는 양이 적당하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분 안에 있는 흙에 흙물이 천천히 이렇게 스며들게 주는 방법이 좋고요. 그랬을 때에 물이 밖으로 나오는 정도, 아래까지 물이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적당한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가늠하기가 어렵거나 식물의 뿌리의 성장에 따라서 그 양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화분 사이즈에서 10% 내외의 양을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분 사이즈의 용량이 30m의 크기의 사이즈다. 이런 경우에는 한 3리터 내외, 2리터 이 정도를 주시면 되고요. 간격을 날씨 계절에 따라서 조절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물 주는 방법은 수도가 가까이 있지 않거나 화분들이 점적으로 여러 군데에 분산이 돼 있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바퀴가 달려 있는 물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40리터 정도의 물을 받아서 쓰실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은 필요한 양액이나 물비료, 액체비료를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끌고 다니면서 화분에 물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터를 켜시고 물이 필요한 양을 물이 잘 바닥에 떨어지지 않거나 깨끗하게 줄 수 있어서 실내에서 물조리개를 여러 번 활용을 해야 되거나 물 조달이 어려운 경우들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화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물이 쫙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준다고 하면 소량을 주고 옆에 있는 화분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또 소량을 주는 것도 물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줘라, 겉흙이 마를 때 물을 준다, 뭐 이런 가이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항상 체크하는 방법들을 몸에 익히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잎의 상태들이나 아니면 병충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눈으로 체크하셔서 물을 주는 시기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실내 정원에 실내 공간에 작은 화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화분에 물기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경우도 지금은 저희가 물을 막 주기 시작해서 위쪽에 남아 있지만 아래쪽에 물이 젖어 있기도 하고 표면에 물기가 있는 경우들은 물 관수를 조금 더 밀었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굉장히 가볍거든요. 물이 없는 시기에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물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겉흙이 굉장히 말라 있는 상태예요. 한번 꼭 찔러 봤을 때 또 안에 흙도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물을 주시면 돼요. 아까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물 주는 양을 적당하게 10% 이내로 책정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기계로 줄 때는 물 양을 얼마나 줬는지 책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이런 물조리개에는 보통 얘 같은 경우는 밑에 얘가 1.5리터다 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수병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그 양을 적당하게 책정을 하실 수 있는데 양을 아실 수 있는 걸로 물조리개를 선택하셔서 주시면 적당한 양을 적당한 사이즈의 화분에 주실 수 있어요. 네. 천천히 물이 고르게 들어갈 수 있게 뿌리가 전체적으로 물을 이렇게 닿을 수 있게 주시면 돼요. 샤워를 하기 어려운 곳들은
압축 분무기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것들을 고르셔서 압축 스프레이로 입도 깨끗이 닦아주고 건조한 습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실내에서는 식물이 필요한 조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럴 때는 이 식물 생장등, 식물 조명을 활용하시면 필요한 조도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요. 식물 조명들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적당한 걸 활용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렇게 백열등 색깔하고 형광등 색깔 두 가지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 따라서 조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식물한테 가까이 쐬어주는 조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하시는 것보다 조명들을 활용을 해서 그 길이 조정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레일이나 천정 또는 기구를 활용하시기 어려운 경우들은 또 여러 가지 소품들로 된 조명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내에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내 정원이 조성된 곳에서 예를 들어서 공조라던가 아니면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고, 그거에 취약하게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이런 팬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전체적으로 공기의 순환도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잎에 직접적으로 바람을 통과해서 순환을 시켜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이즈의 아니면 크기, 풍속, 풍량의 제품들을 선정을 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정원이나 화분, 식물들이 심겨져 있는 곳은 보통 흙을 주 재료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흙을 공기 중에 노출시켰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재료들을 흙을 덮어주는 재료로 쓰거든요. 그거를 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칭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흙을 노출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흙의 표면이 너무 단단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급하게 마르거나 하는 것들을 예방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물 줄 때 생기는 물자국들이 고르게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물 줄 때는 보통 이제 비 오듯이 오는 게 아니어서 그럴 때 생기는 물자국들을 방지해주고 흙이 경질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정원에서도 멀칭을 하게 되면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온도를 일정하게, 겨울철엔 좀 따뜻하게 아니면 여름철엔 조금 너무 직사광선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잡초 씨앗들이 날아오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들이 있어서 멀칭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좋은데요. 이런 멀칭제들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식물을 식재했을 때 흙의 특성에 따라서 적당한 것들을 선정을 해서 흙이 노출되지 않는 두께로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바크인데요. 바크는 입자가 굵고 그 다음에 통기성이 좋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나무 껍질을 파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지나도 썩거나 변형이 되지 않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물에 의해서 한쪽으로 쓸리거나 떠다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렇게 왕마사를 많이 깔게 되는데요. 조금 건조하게 유지시켜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흙의 표면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마사토라던가 또는 색깔이 검은색, 회색을 가지고 있는 화산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내 식물, 특히 열대 식물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는 코코 파이버 종류들, 이것도 이제 흙의 표면을 소프트하게 해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입자가 좀 굵은 코코칩이라고 하는 것들도 통기성이나 수분 유지에 적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식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식물들의 이름을 외우기도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표차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차 이렇게 기본적인 이름을 써놓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런 것들은 귀여운 표찰인데 물을 매일 줘야 되는지 이런 메모들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 큰 식물들은 이런 우드 포찰에 펜으로 활용하셔서 이름을 쓰시거나 아니면 메모, 언제 물을 줘야 된다, 아니면 얘는 물을 주지 않고 있어야 된다,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이런 것들을 표차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내 정원의 식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점적관수라던가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실내에서 발생하는 계절적인 변화나 환경적인 거에 의해서 꼭 규칙적으로 식물들을 케어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체크라던가 식물이 병충해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은 또 너무 강한 바람에 쓰이지는 않았는지, 물이 마르진 않았는지, 물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계속 체크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식물이 잘 자라는 공간이 우리가 생활하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실내 정원, 실내 식물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